안녕하세요. 소망 김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 기능사로 만들어주고자 전기 과외를 계속 하는데요. 네. 동희야, 응. 우리 지금 전기 설비 공부하고 있잖아. 응. 이번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전기 설비에서도 세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저압 옥내 배선 공사라는 것을 하려고 그래. 자, 저압, 옥내 음. 배선 공사. 처음에 오빠도 이런 단어를 들으면은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 근데 동희는 좀 알 수 있을까? 일단 저압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 낮은 건데 첫 시간에 배웠다시피 전압의 범위를 직류는 1500V 이하, 교류는 1000V 이하의 전압이라고 배웠고 옥내는 건물 안의 배선 공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맞아. 정확해. 누구 아내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해줘서 오빠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저압은 동희가 말한 대로 교류 1000V 이하, 직류 1500V 이하의 전압, 여기에도 적혀 있지. 그리고 옥내라는 것에 옥이 집옥자를 써가지고 집 내부 공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주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물 안, 그러니까 이제 상점이 될 수도 있고 공장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전반적인 그 실내 공간을 이야기할 때 옥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실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일본에서 온 한자다 보니까 옥내, 옥외 발음도 좀 쉽지 않지? 이렇게 많이 쓰고 배선공사라는 거는 선을 배치한다 그런 얘기야.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건물 안에 어디론가 전선 같은 것을 포설, 배치 뭐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걸로써 이거는 지금 오빠가 하는 공사랑 되게 똑같아. 이런 것을 이제 줄여가지고 내선공사 이렇게도 많이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을 내선 전공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압 이 옥내 배선 공사에 전압 그리고 전선 그리고 크게 어떤 공사가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 방금 전에 동희가 얘기했다시피 저압에 대한 범위는 이러고 고압 같은 경우는 교류 10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 그리고 직류 같은 경우는 1500V를 초과하고 7000V 이하, 특고압은 7000V를 초과하는 것, 직교류 모두 그렇게 된다. 이건 우리가 첫 시간에서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 이제 조금 용어가 어려운 용어들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공칭 전압에 의한 분류 이런 얘기가 나와. 동희는 공칭 전압에 대해서 아직 배운 적이 없을 거야. 공칭 전압이라는 것은 그 해당 전선로를 대표하는 선간 전압이라는 말로써 다른 말로 하면은 표준 전압이라고도 해. 그래갖고 이게 결국에는 이게 표준이다 보니까 이걸 기준으로서 많이 이야기를 해. 뭐 뜬금없이 저압이라고 해서 1000V 이하니까 뭐 한 495V 막 이런 거나 뭐 998V 막 이런 거 뜬금없는 걸로 이렇게 막 전압을 하면은 그것도 저압이기는 하지만 통일이 안 되잖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흩어져 있는 것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건데 저압 같은 경우에는 110V, 220V, 380V, 440V 이렇게 써. 그런데 이제 110V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예전에 많이 썼지만은 이제 꾸준히 한 30여 년간 시간을 들여서 220V로 많이 승합을 했고 지금 가장 많이 쓰이지. 그리고 380V 같은 경우에도 가정집에선 거의 보기 힘들지만 근처에 편의점 같은 상가나 아니면 좀 공장 같은데 이런 데서 많이 쓰고 440V 같은 경우에는 모터를 돌리는 곳이나 아니면은 뭐 기차 같은 데에서도 쓰이는 전기거든. 근데 이 기차를 운영하는 전기가 아니라 기차 안에서 이제 전기를 공급할 때 옛날 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차를 운영을 많이 했어. 그 발전차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전기가 440V. 이렇게가 바로 표준이 되는 전압, 즉 공칭 전압이라고 볼 수 있고 고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00V, 5700V, 6600V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내부의 변압기를 갖고 이렇게 많이 바꿔. 그래가지고 이거는 보통 이제 큰 모터 같은 거 돌릴 때 공장 같은 데서 쓰이는 전기고 특고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시피 전봇대 혹은 지중화구역에서 많이 쓰이는 전기가 바로 22.9kV 즉 22,900V거든. 이걸 가르쳐 투투라인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걸 배전전압이라 그래. 전봇대나 지중화. 그리고
154,000V, 345,000V, 765,000V. 이걸 이제 현장에서는 154, 345, 765 많이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송전 전압이라 그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교류 1000V 이하 그리고 직류 1500V 이하의 바로 저압을 갖고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 그 전에 오빠가 한 가지 조금 알려줄 게 있어. 자, 이걸 일단 잘 보자. 보통 이렇게 이제 전봇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통 이제 변압기가 달려 있어. 오빠는 이제 삼상이 아니라 단상을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그리고 이렇게 집이 있다. 집이 있으면은 보통 이제 집 입구에 계량기, 이 계량기를 가리켜 보통 WH라고 많이 얘기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우리가 막 흔히 말하는 그 전기 있잖아. 전기가 어떻게 보통 집에 들어오냐면은 이 위쪽 있잖아. 위쪽으로 지나가는 것, 전봇대 위쪽으로 지나가는 게 바로 배전 전압이라고 해서 투투레인을 쓰게 돼. 그래서 여기에서 변압기로 이렇게 따갖고 이 변압기는 투투라인을 230V로 낮춰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따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쏙 들어온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지점이 딱 있어. 이걸 가리켜 우리가 인입구라고 얘기를 해. 인입구. 이 단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인입구를 딱 거쳐서 다시 계량기로 딱 들어오고 이 계량기를 거쳐서 집 안에 분전반이 있어. 그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그 차단기도 모여 있는 거 있잖아. 이게 바로 분전반이야. 그럼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어디 있냐?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저 엘리베이터 있는데 옆에 보면은 그 함 같은 게 있어서 그 안에 계량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말고 옆 세대 것도 이렇게 있거든. 그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인입구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서비스 포인트라 해. 뭔가 책임 분계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인입구를 기준으로서 정확하게 관리자에 대한 영역이 달라져. 그러니까 이 인입구의 상단 전봇대 쪽 이쪽 같은 경우는 바로 한전이 책임지고 담당하라. 즉 한전 재산인 거고, 그리고 이 인입구부터 시작해서 계량기를 통해서 분전함으로 들어오는 전, 이전은 바로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용자라고 많이 하는데 한전에서는 수용가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이 수용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나누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계량기도 한전 소유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전기가 고압, 즉 투투라인으로 받아서 그 아파트 건물 지하에 있는 전기실에 컷아웃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어. 거기까지가 딱 한전이 담당하고 거기가 책임 분계점이 돼서 거기서 이제 들어오면서 변압기가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220V 뭐 이렇게 바꿔주거든. 거기에서 이제 바꿔준 전기를 각 세대 계량기까지 그리고 계량기로부터 분전함까지 이렇게 딱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분전함 이전까지의 딱 아파트가 관리하는데 거기는 이제 공용 전기, 그러니까 공용이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관리비에서 어떻게 고장이 나면 수리하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이 분전반으로부터 시작해서 각 콘센트나 전등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사람이 직접, 즉 세대가 분담을 해야 된다 해서 아파트는 좀 더 이 서비스 포인트가 다양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두고 이 얘기가 이제 뒤에 가서는 좀 중요하기 때문에 오빠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자,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자. 그래. 옥내 시설하는 저압 전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해. 이 타이틀에서 보다시피 결국 실내에서 시설하는 저압 전선은 어떤 걸로 사용해야 되냐 이런 기준이 있어. 그래가지고 크게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두자. 절연전선이라는 것은 그냥 그 구리 도체에다가 겉에 이 비닐로 된 피복을 입힌 가장 흔한 전선을 말해. 그래가지고 절연전선을 사용을 해라.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어떤 전선을 사용하냐는 것은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를 하고, 예외로 해서 나전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나전선이라는 건 뭐야? 피복이 없는 전선을 말해. 그래가지고 그 지난번에 오빠가 강의할 때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 뭐든지 절연전선을 사용해서도 좋지만은 때로는 나전선을 사용해야 된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전기로용 전선을 사용할 때야. 전기로라는 것은 전기화로, 그러니까
큰 전기 난로 같은 거 이런 것을 달 때 왜냐하면 화로에서 열이 많이 생기잖아. 근데 피복이 있는 전선이면 그 피복이 그 열로 녹을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피복이 없는 나전선을 사용하고 그리고 전선의 피복이 쉽게 부식하는 장소. 전선의 피복이 쉽게 부식한다는 것은 뭔가 이제 환경적으로 뭐 화학적으로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그 비닐과 트러블을 일으키게 된다면은 안 되잖아.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피복이 없는 나전선을 사용하라 그거고 취급자 이해자가 출입할 수 없는 곳에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말이 어렵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전기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게 나전선이고 여기에 전기가 흐르면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은 대다수 일반인들은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못 들어오게 즉 뭐 취급자 외 혹은 관계자의 출입 금지 뭐 그런 지역이 있을 거야.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나전선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것도 잘 보면 알겠지만은 애자 사용 공사라는 것을 통해서 했을 때 이야기거든. 근데 동의는 아직 애자 사용 공사가 뭔지는 모를 거야. 그건 이제 다음 강의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애자 사용 공사는 쉽게 말하면은 애자라는 게 보통 이렇게 장고같이 딱 생겨 있어 갖고 여기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감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어. 옛날 시골 할머니 집도 이렇게 애자 공사했는데 이럴 때 나전선을 사용하려면은 이런 기준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버스 덕트나 라이팅 덕트 같은 곳에 나전선을 배선하는 경우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집에도 라이팅 덕트가 있어. 어디에 있냐면은 주방에 위에 이제 오빠가 이 집에 이제 이사 오면서 달았던 저 네일등 있잖아. 네일등이 겉보기에는 그냥 이 철빔 같이 생겼지만은 그 안으로 나전선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불이 켜져 있을 때 그 안으로 젓가락을 집어넣거나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아주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될 거야. 피복이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등을 달아서 딱 이렇게 조이면 바로 불을 켤 수 있는 거지. 피복을 벗길 필요 없이. 그리고 버스 덕트 같은 경우에는 큰 공장이나 발전기 뭐 그런 데에서 전류를 선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구리 도체를 통째로 보내는 거거든. 그 버스 덕트 내부 자체도 나전선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돼. 그리고 이동 기중기나 유희용 전차 이게 뭐 기중기라는 건 우리 공사 현장에서 많이 보잖아. 크레인 같은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야. 크레인이나 아니면은 유희용 전차 이러면은 그냥 쉽게 말해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하면 돼. 롤러코스터는 알다시피 그 내일 위를 달리는데 거기에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전기거든. 삼상 큰 모터가 있어. 롤러코스터 그 매표소 같은 데 잘 보면은. 근데 이게 이제 따로 어떻게 전기를 공급하냐면은 그 내일 옆에 있는 그 나전선을 통해서 롤러코스터에 전기를 공급해 갖고 이렇게 이제 끌어주고 뭐 그렇게 할 때는 나전선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는데 어려워야지. 일반인들이 근처 가서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런 것은 우리가 알아두고 이번에는 조금 더 이걸 세분화해서 저압 옥내 배선, 즉 오빠가 하는 그런 공사에서 사용하는 전선 같은 걸 얘기를 해줄게.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 말했지만 이제 절연 전선을 사용해야 된다 했잖아. 근데 이 절연 전선의 기준이 또 있어. 이 기준 같은 거는 우리가 좀 알아두는 게 좋아. 바로 2.5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의 규격이라고 보면 돼. 2.5 제곱밀리미터. 다른 말로 2.5 스퀘어라는 거고. 그리고 연동 절연 전선이라는 거는 우리 연동선, 경동선 배웠잖아. 연동이 훨씬 잘 구부러지는 전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런 전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IV 전선, 또 이제 이거는 브랜드 이름이기도 하지만 HIV 그리고 HFIX 이런 전선들을 이렇게 실내 공사를 할 때 사용하라 이 얘기야. 그런데 OW 전선은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 OW 전선이라는 것은 뒤에 가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5개요 전선을 말해. 5개용. 단어 자체가 5개용이라는 건 뭐겠어? 실외, 즉 바깥에서 쓰라는 전선이잖아. 이건 쓰지 말라 이거야. 옥내 배선이니까. 그리고 단면적 1제곱밀리미터 이상의 미네랄 인슐레이션. 이 인슐레이션이라는 게 이제 절연을 말하거든. 미네랄로 이렇게 절연 처리를 한 그런 케이블 같은 경우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보면 되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가 사용 전압이라는 게 있어. 사용 전압이 400V 이하라는데
사용전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 어떤 장비 같은 거 있잖아. 우리 전자제품이 됐던 전등이 되었던 이런 걸 동작시키는 전압이야. 즉 실제로 사용되는 전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또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회로에서 사용되는 전압 중에 최고 전압이야. 최고 전압. 가장 높은 전압. 그럼 최저 전압도 있겠네. 그 최저 전압은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은 대지 전압이라고 해. 그래갖고 사용 전압이라는 거는 전자제품이든 뭐가 됐든 이런 것을 쓸 때 사용하는 전압으로서 최고 전압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좀 높아. 400V 이하인 경우 이럴 때는 예로 한다. 그래서 전광 표시 장치. 전광 표시 장치라는 거는 어떤 불빛 같은 걸로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거. 신호등 같은 것도 되겠지. 그런 거나 출퇴근 표시등. 이건 공장 같은 데는 뭐 이게 보여주는 게 있나 봐. 공장도 당연히 실내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는 제어회로. 제어회로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기를 직접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전기적 신호만 보내는 거야. 이제 시퀀스 이런 거 공부할 때 좀 배우는데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1.5제곱밀리미터 이상. 그러니까 좀 규정이 완화가 되지. 직접 전기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더라도 굉장히 낮은 걸 사용하니까. 그래서 1.5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 이를 합성수지관이나 금속관을 통해서 시설하는 경우다. 이런 또 조건이 있어. 이것도 공사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오빠가 자세히 설명하면 알겠지만은 어쨌든 그냥 이렇게 절연전선을 막 공사하는 게 아니라 합성수지관이라고 하는 전선관이나 금속관이라고 하는 전선관에 넣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 그리고 그보다 또 완화가 되는 게 전구선과 이동전선 및 진열장 내의 배선공사. 이 이제 전구선은 쉽게 말하면 그냥 전구 하나 이렇게 소켓 달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러고 또 이제 진열장 내의 배선공사라는 거는 요즘 진열장에 그런 거 잘 안 보이는데 동이 어떤 뭐 귀금속이나 금은방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 반지나 뭐 아니면은 팔찌 이런 고급 귀금속들이 반짝반짝 보이려고 그 진열장 안에 전등을 달아놓은 경우가 있어. 그런 거는 우리가 2.5 스퀘어 같이 굵은 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왜냐면 진열장 자체 공간도 좁은데 2.5 제곱밀리미터의 그 집 안에서 쓰는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 그때는 0.75 제곱밀리미터 정도의 굉장히 가는 선이지. 그런 것에 코드선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둔다 이런 이야기야.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아까 그 단면적이 0.75 이상 그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좁은 거. 그치. 전선의 굵기가 가는 거지. 전선의 굵기가 작은 거는 전기량도 적게 먹고 전기요금도 적게 나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일단은 그 해당되는 부하가 몇 암페어, 즉 전력이 몇 킬로인지 몇 와트인지가 전기요금의 가장 중요한 변수인 거고 단면적이 좁으면 좁을수록 허용할 수 있는 전류량이 적게 돼. 그래서 가는 전선을 쓰면서 전기를 많이 먹는 것을 달아놓으면은 화재 위험이 있어. 고속도로로 생각을 하면은 차가 많이 다니는 구간이 있어.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서울, 부산 같은 경부 축구간 이런데 2차선으로 고속도로를 놔봐. 그러면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옴쪽달싹하잖아. 그래서 거기는 항상 널찍널찍하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전선이 굵을수록 허용하는 전류가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고 그리고 전선 가격 같은 경우도 굵으면 굵을수록 당연히 비싸죠. 그건 당연한 거야. 왜냐 그 안에 구리도체가 그만큼 굵어지니까. 그와는 또 다른 변수로 피복이 어떻게 되어 있냐. 피복 즉 절연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처리가 많이 돼 있을수록 당연히 비싸고 반면에 그냥 간단하게 비닐로만 이렇게 덮었다면 상대적으로 싸고 나전선 같은 경우에는 순수 이 도체 가격만 받겠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는 전선을 써서 전기요금을 아낀다 그 얘기는 그거는 그냥 뭐 사이비 종교급에 좀 말도 안 돼. 아니야. 근데 그런 호기심 갖는 건 되게 중요해. 오빠도 처음에는 뭐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 볼까 했는데 결론은 그냥 이런 생각할 시간에 그냥 전등불 하나 더 끄고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더라고. 그게 쉽지가 않아. 이번에 공부할 거는 주택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 참 그 발음이 어려워. 대지 전압이라는 거는 앞서 오빠가 말했던 사용 전압이 최고 전압 개념이라면은 이 대지 전압은 최저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쉽게 말하면은 상전압과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상전압이 아닌 성간전압이라는 거는 무엇과 같냐? 그러면은
결국 선간전압은 사용전압과 되게 비슷해.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가정집에 220V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공장이나 좀 큰 상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는 전기가 삼상 380V란 말이야. 이 380V라는 게 뭐겠어? 선간전압이잖아. 그런데 이 선간전압에서 루트 3을 나누면 상전압이지. 이게 바로 대지전압이야. 그래서 이게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 우리가 그 삼상 같은 거 결선을 해놓고 나서 전압을 잴 때 두 가지를 재. 하나는 선간전압이라 해서 L1상과 L2상 이렇게 재면은 380V가 나오는데 L1선과 접지, 이제 동의는 아직 접지가 뭔지 모를 거야. 접지를 같이 이렇게 재면은 220V 정도가 나와. 이게 대지전압인 거야. 왜냐하면은 접지라는 것은 그 단어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땅에 닿은 걸로써 대지라는 게 결국 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 땅에 대한 전압을 그 해당 상과 같이 잰 것이 바로 대지전압을 말해. 이게 좀 이해는 안 갈 거야. 근데 이 전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기준이 땅인 거야. 땅이 0V라 그렇게 해서 따지는 걸로써 우리 처음에 전압 공부할 때 전압을 가리켜 전위차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전기 위치 에너지의 차이. 그 에너지의 차이의 기준이 되는 게 결국 땅인 거야. 땅. 땅과 해당되는 전기의 전압을 쟀을 때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 그걸 우리가 이제 볼트로 그때 막 공부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날 거야. 그래서 주택 옥로의 대지 전압의 경우 300V 이하로 한다. 이 얘기가 뭐냐? 지금 다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380V로 쓴다 하는 경우에도 대지 전압을 따지게 되면은 380에서 루트 3을 나누면은 그 값이 뭐가 되냐면은 220V가 돼. 그러니까 여기에도 해당되겠지. 대지 전압이 300V 이하로 하면서 다음 각 사항을 따라야 된다. 이런 경우. 그리고 예외 조항이 있어. 단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래.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220V 같은 경우는 루트 3으로 나누면은 150V 이하이니까 예외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220V는 단상이잖아. 단상 220V의 대지 전압도 220V야. 3상일 때는 루트 3을 나눠줘서 220V가 된대. 어쨌든 그냥 거의 110V를 사용하는데 빼고는 예외 없이 여기에 적용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사용전압, 아까 전에 얘기해줬지. 그 회로의 최대 전압의 개념으로 그거는 400V 이하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전기 기계 기구 및 옥내 배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라는 거. 당연하지. 전기 그 기계 같은 거 오빠도 뭐 이런 일로 먹고 살지만은 그래도 이런 기계 볼 때는 항상 조심하는데 오빠는 아니까 조심한다지만 모르는 일반인들이 뭐 전기 설비 같은 거 간단하게 있어봐. 사고 치면 큰일 난단 말이야.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는 인체 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라. 단 전격 용량이 3kV 이하 절연 변압기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절연 변압기라는 것을 일반 가정집에 두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1차 측도 저압이고 2차 측도 300V 이하.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전압들을 갖고 있는 것에 사람들이 접촉할 우려도 없고 부하 측에 뭔가 이렇게 걸려있지도 않은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를 생략해도 된다 이 얘기야. 근데 이런 것은 항상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 이런 걸 달달달 외울 게 아니라 거의 대다수 장소에서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라 이 얘기야. 그리고 백열 전등의 전구 소켓은 키나 그 밖에 전멸기구가 없는 것이어야 된다. 이거 요즘 백열 전구 쓰는 사람들 많이 없는데 그 소켓의 키가 결국 스위치야. 그래서 스위치나 아니면 그 밖에 전멸기구가 없는 것. 그리고 뭐 똑같이 또 뭐 백열 전등 및 방전등용 안전기는 저압의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하라. 그 얘기는 따로 이렇게 빼지 말고 조명은 조명대로 조명선을 이렇게 하라 뭐 이런 거고. 그리고 이것 좀 중요할 거야. 전격 소비 전력이 3kg 이상인 전기 기계를 옥내 배선과 직접 접속시키고 이에 전기 공급을 전로의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라 이 얘기인데 우리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전격 소비 전력이 3kg 이상인 거는 우리 집에는 없어. 다른 집을 구경하다 보면 인덕션 같은 게 그런 게 돼. 인덕션 같은 경우 3kg 이상인 게 많은데 원칙상 인덕션 같은 경우에는 그 콘센트에 연결을 해서 쓰지 말고 직접 접속을 하라. 옥내 배선과. 즉 선을 따로 따라 이 얘기야. 그리고 거기에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라 이 얘기야. 안 그러면은 실제로 콘센트 같은 경우는 3kg 이상 사용하면 녹아버리거든. 그리고 다른 배선하고 같이 회로가 열려 있으면은 해당되는 배선에 과열이 많이 나서 화재 위험이 있어.
그래서 3kg 이상의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따로 빼주라. 그리고 그 전용의 계팩이나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라는 얘기는 결국 그 해당 회로 인덕션이면 인덕션에 맞게 차단기를 하나 더 설치하라 이 얘기야. 이거는 우리 공사 실무하시는 분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거야. 이걸 어기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한다 하면은 큰 위험이 올 수 있겠지. 그리고 오빠가 한 가지만 또 얘기해 줄 게 있어.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오빠가 이제 그 전봇대로부터 우리 집까지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는 게 있는데, 동이는 혹시 전압 강화 그게 뭔지 기억이 나? 기억나지. 일단 직렬로 접속했을 때 전압이 떨어지는 저항을 만났을 때 점점 떨어지는 걸 얘기하고 그래, 잘 알고 있네. 그때 이제 우리 전기 처음에 회로에 대해서 배울 때 직렬 같은 경우에는 전압 강화를 조심하고, 병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가 분배된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그 전압 강화에 대한 공식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으면 V는 IR이라고 하는 오메 법칙에서 비롯된다 그랬어. 그런데 전선도 고유 저항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전선을 길게 한다는 건 그만큼 그게 커져. 그치? 공식에서도 알다시피 R은 노후 곱하기 A분의 L. 여기서 L이란 게 뭐야? 길이잖아. 그러니까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값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그치? 그렇다면 이 전압 강화를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전기 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지금 이게 오빠가 아까 전에 그려준 그 한전 변압기로부터 집까지 오는 전기 배선을 대략적으로 그려줬어. 그러면은 여기가 이니꾸라 해서 여기까지의 딱 근기를 그어서 여기는 한전이 담당하고 여기는 그 사용하는 사람이 담당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 때는 전압 강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한전에서도 이 변압기를 설치할 때 220V로 바로 변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전압 강화를 고려해서 230V로 변압을 해줘.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보다 살짝 더 높게. 그래서 근처에 변압기가 있는 데에 저압을 재보면은 좀 더 전압이 높은 반면에 좀 많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전압이 좀 낮게 나와. 그런데 이건 이제 한전에서 담당한다 하더라도 이 실내 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거는 전기공사 업체 같은 그런 거 오빠 같은 그런 곳에서 공사를 해야 되잖아. 이때도 전압 강화를 고려를 하라. 전압 강화를 고려를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앞서 말했듯이 인입구 여기가 서비스 포인트라 그랬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딱 해서 뭐 이제 계량기를 통해서 분전함을 통해서 각 콘센트나 조명으로 이렇게 전기가 들어가잖아. 이때 기준이 있어. 뭐냐면은 조명 같은 경우에는 바로 3%, 그리고 기타 설비, 콘센트 같은 거지. 그거는 5%로 이렇게 한다 이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이 220V라 그랬지. 220V의 3%는 몇 볼트야? 6.6V겠지. 그치? 그럼 이것을 다시 고쳐서 220V의 6.6V를 빼면은 몇이야? 213.4V겠지? 그러니까 조명 같은 경우에는 213.4V 이상이 나오게 설계를 하라 이 얘기야. 기타 5%, 콘센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20V에 곱하기 5%는 11V가 되겠지. 이는 220V 빼기 11은 209V.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콘센트 같은 데 전압을 재도 209V 이상이 나오게 설계를 하라 이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되게 사소한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거야. 조명은 3% 이내, 기타는 5% 이내 이렇게 전압 강화를 맞춰주라. 그럼 전압 강화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는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뭐 우리 마음대로 떨어지는 전압을 막을 수 있지 않냐? 근데 간단해. 한 단계 더 굵은 전선을 사용하면 돼. 가는 전선을 사용할수록 전압 강화가 더 심하게 일어나. 어쨌든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 이 조명 3%, 기타 5% 이런 얘기. 자, 그렇고 이번에는 오빠가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간단하게 이제 이 저압 옥내 배선 공사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어떤 공사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진 같은 걸 통해서 오빠가 좀 보여줄 거야. 오빠가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걸로 충분히 자료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먼저 전선이나 케이블 구분에 따라서 배선 설비에 대한 설치 방법 이런 얘기가 있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저압 옥내 배선 공사잖아. 근데 이게 배선 공사가 간단하게 그냥 전선만 딱 까는 게 아니라 되게 종류가 다양하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알겠지만 비고정이라는 건 고정시키지 않는 거, 직접 고정시키는 거,
전선관을 사용하는 거, 그리고 케이블 트렁킹이라는 거, 이거 들어본 적 없을 거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장소에서 많이 안 보이고, 뭐 발전소나 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있어. 케이블 덕트 같은 경우는 공장이나 아니면 비닐하우스 같은데, 어제 오빠가 공사한 곳에서 케이블 덕트가 있었거든. 이런 데에도 많이 볼 수 있고, 케이블 트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 동해도 본 적이 있을 거야.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지하 주차장 같은 데 가봐. 그러면은 지하 주차장에 곳곳이 환하잖아? 그게 왜 그랬어? 조명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어디에서 불이 나오냐? 대다수 사람들은 그냥 위에 뭐 형광등이 있으니까 불이 나오겠지 생각하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케이블 트레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전선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애자 사용 공사라는 거. 앞서 잠깐 오빠가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시골집에서 있는 공사 그런 걸로써 요즘에도 간혹 사용은 한데 대다수는 아니야. 지지선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전선, 즉 피복이 없는 공사는 여기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애자 사용 공사. 여기에서 보면 마이너스로 표기된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 얘기고, 플러스로 돼 있는 거는 그렇게 공사를 해도 된다 얘기거든. 그래서 나전선, 피복이 없는 공사는 애자 사용 공사 외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 당연하지. 이렇게 피복이 없는 전선을 아무렇게나 막 공사해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야. 그리고 절연 전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선관을 이용하거나 케이블 트렁킹, 케이블 덕트, 뭐 트레이, 뭐 애자 사용 다 되는데 고정을 하지 않고 그냥 막 놓거나 아니면 그냥 직접 고정. 이게 뭐냐면은 전선관도 사용 안 하고 그냥 그 절연 전선을 갖고 그냥 벽에다 이렇게 박아버리는 거야. 직접 고정을 한다는 거야. 절대 안 되지. 위험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 이 얘기고, 지지선으로서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다수 공사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은 안 되는 게 몇 개가 있어. 이 케이블은 우리 동희한테 그때도 설명을 살짝 했지만은 코어라는 개념이 있잖아. 그러니까 케이블 안에 여러 가닥에 이렇게 또 다른 절연전선 같은 게 있다는데 그 코어 개수에 따라서 2개 이상이면은 코어가 여러 개 있다 해서 다심 케이블, 그리고 하나만 있으면 단심 케이블인데, 다심 케이블 같은 경우, 즉 2개 이상의 코어를 가진 경우에는 애자 사용 공사를 할 수 없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애자 사용 공사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도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뭔가 똘똘 많은 형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케이블 특성상 굉장히 그게 두꺼워. 시스까지 있고. 그래서 쉽게 구부러지지가 않아. 애자 사용 공사는 이렇게 구부리식으로 해야 되는데 구부러지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지. 그리고 단신 케이블 같은 경우는 고정하지 않은 공사를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 이 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우리가 봐서는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뒤에 가서 이 공사 방법 같은 거 배우다 보면 이해가 갈 거야. 마지막으로 설치 방법에 해당하는 배선 방법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 자세한 거는 이제 다음 강의부터 차근차근 얘기해 주는데, 전선관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선관을 쓰는데 합성 수지관도 있고 금속관도 있는데, 가요 전선관. 가요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구부러지기 쉬운 거. 전선관 중에서도 좀 구부러지기 쉬운 걸 가요 전선관이라 그래. 그런 것을 활용한 공사를 말하고, 케이블 트렁킹, 케이블 덕트 이런 거는 2021년부터 적용한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가 된 건데, 이건 뭐 말은 어려운 것 같아도 막상 그 공사 사진 같은 거 보면 쉽게 이해 갈 거야.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애자 사용 공사 뭐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얘기해 주겠고, 뭐 트레이나 뭐 직접 고정하거나 아닌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뭐 우리 동의가 모르는 단어들 많을 거야. 뭐 덕트가 뭐고, 플로어가 뭐고, 셀룰러가 뭐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다음 강의부터 오빠가 차근차근 설명해 줄 테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우리 동희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단 뭐 저압의 범위나 뭐 이런 걸 알겠지만 공칭전압 같은 경우는 이걸 우리가 좀 외워뒀으면 좋겠어. 범위가 220, 380, 480. 이게 어떻게 되나 이런 거 알고, 전압 강화 얘기해 줬잖아. 전압 강화 조명은 3%, 기타 설비는 5% 이내다. 그 이상이 아니야. 이 안으로 무조건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전선 같은 경우는 절연 전선 사용하는데 2.5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 절연 전선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이 예외 사항 같은 거 5W는 예외. 그리고 또 단면적이 1제곱밀리미터 이상의 MI 케이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 이런 거 알아두고, 그리고 주택 옥로의 대지 전압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이제 3kg 이상이면은 따로 이렇게 선을 빼줘야 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겠어. 어쨌든 이런 것에서 암기형으로 막 내지는 않지만은 이걸 암기하려면 되게 머리에 안 들어와. 근데 머릿속으로 공사 현장을 좀 상상을 하고 쉽지가 않을 거야.
좀 상식적이다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많거든. 달달달 외우라면 안 외워져. 알았어. 자, 동의가 하나 둘 셋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